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공산당 귀신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3.1절인 어제 광화문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주최한 구국기도회에서 나온 기도 내용입니다. 이 구국기도회 단상에서는 군복을 입은 탄기국 대변인 박사모 전 회장 정광용 씨가 집회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 집회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최순실의 이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기독교와 박사모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탄핵과 3.1절은 또 무슨 상관입니까? 삼성이 최순실에게 말을 사준 게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정유라가 말을 타면 북한이 무너집니까? 누가 저한테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어준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어제 큰 집회가 있었죠. 예. 네, 3.1절 맞이해서요. 예.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양쪽에서 많이 모였는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제 이 기독교 단체들이 나와서 구국 기도회를 성조기를 들고 네, 성조기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들었어요? 예, 이스라엘 국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기체가 뉴스공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으신 건지요? 예, 나왔습니다. 뉴스공장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켈빈파들이 많으니까 다음에는 프랑스 국기도 들고 나오실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거기 프린트에서 나오신 분들. 이게 한국 기독교가 이제 차별, 막말의 상징이잖아요. 세계적인. 기독교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럼프 얼굴,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 성조기, 태극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3.1운동 을 기념하기 위해 나와가지고 예,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예. 나와서 박사모 전 회장이 그 집회를 이끈다는 게 군복을 입고 야 이거 하이브리드 합니다. 저는 이 관통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 참 어제 집회 있었던 이야기 좀 짚어주세요. 네, 어제 소위 태극기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네. 소위란 말을 붙이긴 했는데요. 아니,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자는 거잖아요. 친박 집회라고 하죠. 예. 네네. 그럼 친박 집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극기라는 프레임으로 그것이 꼭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짰는데 자꾸 태극기 집회라고 불러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3.1절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에 다는 게 꺼려져서 안 달았다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태극기가 무슨 순환입니까 이게. 예. 어쨌든 자 전해 주십시오. 네, 어제 친박 집회에 김평우 변호사가 나왔는데요. 촛불 집회 참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면 쓰고 나타나서 붉은기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막말을 했고요. 심지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들은 북한 인민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관되게 나온 얘기가 이제 공산당 귀신이라고 했던가요? 네, 공산당 귀신을 물리쳐달라고 하고 저는 한기총 그리고 교회연합이었던가요? 그런 분들이 여기 나와서 집회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복면을 쓰고 붉은 길을 흔드는 어둠의 자식들. 이분은 2002년 월드컵 때도 이런 생각했을까요? 붉은 알마들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아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심지어 복면도 쓰지 않았고 붉은기를 흔드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북한의 지시라는 거죠. 계속 주장하는. 예, 전 국민의 80%가 이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분들에 의해서. 3.1절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군을 따라잡던 일본 만주군 장교 출신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팩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임시정부 적통을 사실상 부인하는 국정교과서를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 위안부 합의,
당사자들도 몰래 해가지고 이 원래는 가해자 일본하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몇십 년간 싸웠는데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일본 대신에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런 모양 됐죠. 3.1절과 가장 먼 대통령입니다. 거기에 근데 이런 기독교 단체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공산당 귀신 물러가라고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독교인도 아니잖아요. 예. 더 따져볼까요? 오히려 기독교 관점에서 보자면 이단 중에 왕 이당, 영세교 교주하고 가까웠지 않습니까? 네. 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군복을 입고 박사모 회장이었던 분이 구국기도의 단상에 올라갔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최태민 씨가 군복 입고 구국선교단 할 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게. 예, 70년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똑같잖아요. 군복 입고 흑기 들고 기독교를 끌어들여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공산당을 물리치자고. 그러나 실제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죠. 50년 전에 벌였던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저는 왜 이게 아무도 지적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국 기도회 단상에 이제 박사모, 전 회장이었던 분이 올라간 게 탄기국. 네. 네네. 탄기국의 대변인이거든요, 이분이. 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네, 줄임말이죠. 네. 탄핵 반대하는 집회 탄기국의 대변인을 박사모 전 회장이 하는데 이 대목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탄기국의 그럼 공동 대표는 누구냐. 한 분은 권영애 씨.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30대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90년대 말이었으니까. 안기부장. 네, 안기부장 출신이에요. 예, 이분이 저 북풍, 초부풍. 그러니까 돈 주고 총 쏴달라고. 예,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쏴달라고 했던 사건이 실제로 있었어요. 상상하기 힘든 사건인데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북풍을 일으키려고 선거에서 당시 이해창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붙어서 천 거죠. 근데 이제 북풍이 필요하니까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안기부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받다가 이분이 이제 문구용 커터칼 있잖아요. 조그만 거. 예. 아주 조그만 겁니다. 그걸로 배를 살짝 자해하셔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기독교 장로예요. 여하간 국정원이죠. 지금의 전신. 그분이 지금 탄기국 국정원 전신 오비죠. 오비. 국정원 오비. 그분이 회장이고 또 한 분 정광택 씨가 또 회장이거든요. 전 이 대목은 더욱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 정광택 씨는 누구냐면 태원 영화사 있지 않습니까? 정태원 씨 유명한 영화판에서 이 태원 영화사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만들면서 애국 영화 만들어야 된다고 화이트리스트.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애국 영화를 지원해 줘라. 그래서 공적 펀드인 그 모태펀드 지원을 받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소위 애국영화 인천 상륙작전. 여기는 KBS가 한 30억 정도 투자했던 걸로 알아요. 네네. 네. 이걸 큰 돈을 벌었어요. 예. 그 영화사 대표의 부친이죠. 예. 이 대목을 왜 언론이 주목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뭐 아이리스 드라마 유명했던 국정원이 투자했던 영화죠. 예. 이런 분들이 탄기국의 공동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트롤 타워가 누굴까,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이런 회장분들이 누군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서 짚어봤습니다.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인 조은영 변호사도 말을 했는데요. 최후 변론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최후 진술을 당시에는 이동욱 변호사가 읽었었는데요. 그게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면서 김평우 변호사가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변론제게 신청할 거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잠깐 봤는데 진짜 재밌는 뉴스예요.
자기들끼리 내가 읽겠다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읽었다는 거잖아요. 입이 안 맞았다라는 거죠. 아니, 입이 안 맞았다는 게 아니라 싸웠다는 거죠. 내가 할게 하다가 결국은 대통령은 김평우 변호사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이걸 이동호 변호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내용은 똑같을 텐데요. 다시 그러니까. 읽어야 된다는 이유로 재개를 신청한다고. 자기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왜 헌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용이 다르면 또 모르겠어요. 내용도 똑같은 걸 다른 사람이 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돼.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대통령이? 이게 진짜 웃긴 뉴스였어요. 예. 대통령은 이 사람한테 읽으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읽었어요. 다시 읽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약하면요. 웃긴 뉴스입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네,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무단으로 사용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는요,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화가 났나 봐요. 이거 오래 참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1월 21일부터요, 한 달 넘게 무단으로 신고 없이 텐트 40여동을 세워서 농성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거 불법 텐트건 예, 불법이거든요. 보통 이러면은 당장 걷어냅니다. 근데 이 청원 경찰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가면 강목으로 막 휘둘러 쫓아낸다고 해요. 예. 참다가 드디어 고발하게 된 거죠. 한 달 넘게. 그리고 뭐 거기 서울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술을 드신다고 이 집회 오신 분들이 그것도 참다가 서울 광장도 집회 신고 안 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불법이에요. 잡으려고 하면 모조리 다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기다리다가 한 달 넘게 기다리다가 예, 박 시장이 많이 참았는데 살인과 테러 주창하는 내란 선동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고 밝힌 거죠. 그러니까요. 경찰은 또 뭐 하는지. 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어떤 뉴스 또 있습니까? 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이들이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까지 몰려가서 주기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애국연합이요, 지난 26일부터 3월 중순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손 사장 집 앞에서 집회 열겠다 이렇게 신고했거든요. 게다가 지난 28일에는요, 탄기국의 지역 회원들 70여 명이 문재인 전 대표의 경남 양산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택가거든요. 완전히. 문재인, 손석희 이런 분들 그냥 집 앞에 사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광장도 아니고 거리도 아니고 사람 사는 동네. 물론 집회가 신고제이긴 하지만 주택가 안에서 골목에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예? 네, 생활평온이라는 이유로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로 지금 뭐 방맹이 들고 휘두르고 이런 것도 제재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찰. 참네. 제가 운영하는 그 사무실 앞에도 이미 몇 주째 이분들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앞에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왜 오셨냐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어준 잡으러 왔다고 저한테. 정작 못 알아본 거죠. 그래서 김어준 왜 잡아야 되냐고 했더니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막 저를 설득해가지고 거의 설득됐어요 제가. 저는 이런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이 주택가 앞에서 이러면 주민들도 괴롭고요. 완전 주택가기 때문에 주택가 골목 안에서 하는 거라 이거 막을 수 있는데 안 막는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갑자기 전화가 한 군데서 와가지고 잠시 후 민의를 할 텐데 뉴스 한두 개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검 수사로 드러난 13개의 거짓말이 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13명에게 위증죄까지 적용했습니다. 거짓말 내용들을 좀 보시면요. 김영재 의사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안면 시술한 적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특검 수사 결과 오해했다라는 거고요. 그것도 특정 기관의 오해고 그렇죠. 본인이 밝힌 것만 오해. 밝힌 것만 그렇습니다. 보톡스 했다는 거죠. 보톡스. 얼굴 시술. 그러니까 대통령 얼굴에 뭔가 주사나 뭘 댔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줄줄줄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또 13개가 뭡니까? 정기환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한 번도 시술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3회 시술했다라는 게 드러났고 뉴영스 리프트 시술을 계획했다. 뉴영스 리프트. 예,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영스 리프트면 모르겠어요. 근데 뉴영스 리프트는 뭡니까?
예. 아마 영스리프트가 이 김영재 의원 쪽에서 했던 시술인 것 같고요. 거기에 자기가 뉴자를 더 붙인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좀 웃기네요. 영하라고 하는 거에다 또 뉴를 붙이니까. 예. 예. 어쨌든 이분들이 저 때 안 했다고 그러다가 청문회 나와가지고 특검에 가서는 이제 했다고 몇 번씩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이임순 교수 같은 경우에도 박채윤 씨 전혀 모른다. 서창석 교수한테 소개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하지만 박채윤 씨와 서창석 교수가 알게 된 건 이임순 교수 소개 덕분이라고 합니다. 모른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소개했다. 네. 네,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의사. 네네, 예. 그렇습니다. 이분은 또 안 했다고 했는데 주사도 놨다고 예. 밝혀진 바 있고. 그리고요. 네,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요. 헌재에 나와서 최순실 씨 데리고 청와대 간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예. 해당 문자 나왔었죠.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라는 문자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예. 네. 이렇게 간단하게 밝혀진 거짓말만 지금 정리한 거군요. 근데 네네. 또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13개 모두 하는 걸로. 예, 예. 간단하게 이름과 뭘 했는데 아니었다. 아, 네네.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요. 최순실 씨 만난 게 2번이 전부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고. 예, 그것도 거짓말이고요. 남궁곤 전 입학처장 같은 경우에도 면접관들에게 영향 미칠 만한 행동 한 적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금메달 리스트 뽑으라고 했고. 예, 목 달고 온 사람 뽑으라고 했죠. 그리고 김경숙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정유라 학점 관리 지시한 적 없다라고 했지만 잘 봐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너무 거고요. 많네요. 다음에 내일 나머지 하죠. 네네, 13개나 돼서요. 오늘 반하고 그리고 제목 중에 재밌는 거는 드디어 황교안 대행의 팬클럽이 출범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했는데요.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고 해서 이름이 황대만입니다. 아, 이거는 장명 센스가 안 튀네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